민주당 백승아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공식적으로는 16개월이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에 여가부의 실질적 리더십 공백은 2년에 가깝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내세우면서 여가부의 권한 역할이 너무 크게 축소되었고,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게이트 폭력 등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이 현안에 있어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산적해 있던 이 일들을 해낼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간 여성가족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명되신 이후에 이런 과도한 의혹 제기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요. 어제 한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조금 설명을 네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로 저희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자 또한 광화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며칠간은 광화문에 있고 그리고 며칠간은 강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십니다.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발달장애 자녀분 돌보면서 처해졌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오해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제가 세 아이 엄마인데요. 저도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내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도 가족이나 뭐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 또 고마움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자께서 지명 첫날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셨나요? 네, 네. 소감문도 그렇고 오늘 네. 모두 발언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 사랑, 또 희망, 확신 이런 단어가 마치 가족에게 말하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께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또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아동, 장애인 돌봄 등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위해서 다양한 노력,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2년에 후보자님께서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 특위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안 참여를 요청하셨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때 무려 178명의 여야 의원께서 참여한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참여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당시 제가 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가 22년도였습니다. 발의 시점쯤 해서 5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살해한 부모의 숫자 그리고 본인도 삶을 등진 숫자가 언론 보도된 것만 해도 30여 건이 넘어섰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관련해서 이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방법이 실태조사이고 그래서 돌봄 국가 책임제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담은 결의안이었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님들께 손편지를 한 장 한 장 써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198명이라는 공동발의 숫자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피고 그리고 관련된 일들을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서범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수입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 1페이지에 보시면 하태환 작가의 한 구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그런데 과연 갑질로 면직된 보좌진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갑질로 인한 면직으로 이끈다. 뭐 이런 문구로 바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청문위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런 건 그렇고요. 7월 10 오늘까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원에 활동한 위원은 딱 한 명입니다. 그죠?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사람 중에. 그렇다고 알고 강선호 있습니다. 후보자죠. 그래서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50여 명이고 그중에 현역 위원이 22명입니다. 당초에 국정기획에 출범할 때는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 가면 장차관으로 입각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 한 2달이라는 짧은 기일에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사퇴해버리면 여러 가지 업무 공백 내지는 업무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50여 명의 내노라 하는 50여 명의 기획위원 중에서도 특히 22명의 현역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 능력 또는 전문 지식이 출중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눈에 띄는 다른 출중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실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아닌데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전문가들도 우리 후보자의 여성 정책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어떻느냐? 우리 후보자님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성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내에서 지적해주신 그런 뼈아픈 지적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더 여쭙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과 더 소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갔다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PT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다음. 이거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2023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아서 후보자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알뜰살뜰히 보살피는 사진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그 까마옷 입으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후보자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후보자가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성평등 가족부의 확대 등 해난 해결의 능력자로서 기대되어 임명되었기보다는 인사권자의 대통령의 신기 경호의 달인으로서 픽된 보훈 인사 또는 측근 인사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물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충분히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알겠습니다. 예. 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잠시 나중에. 게다가 최근에 갑질 의혹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갑질의 대명사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이 나고 그리고 제보 보좌관에게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님. 그런가요? 나중에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이런 적이 걸 없습니다.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통합적으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 내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근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이런 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근익 보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에 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시고 계신 그런 우려하는 점들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의사진행 관련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원 근익이 인권위 관련 우리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를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많습니다. 이게 갑질의 대명사가 된 분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보니 결국은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추측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니고 인사청문회 거부나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인사청문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말씀 주셨던 그 자료 관련해서는 이미 모두 발언 이후에 저의 입장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목록을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장관 내정된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해주세요.
최선을 정말 다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단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입니다. 인구 관련한 내용이 다시 또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육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쭙고 많이 상의 드리면서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발달장애라고 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듣긴 들었지만 그 발달장애 가족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떠난 바로 다음 날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밝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켠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아픔이 그래도 행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의 시작이자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생활하기도 좀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아이의 엄마 여성들은 힘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그리고 키우는 것도. 그래서 그동안은 또 한 명의 여성,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죠.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이 희생을 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힘들지만 행복해요.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힘에 겹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래서 아까 우리 백승아 의원이 질의했지만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책임지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더욱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여성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고 아니 대한민국에 여성만 있지 않잖아요. 남성도 절반 여성도 절반. 이제 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더 열심히 잘 살펴서 차별받지 않는 특히 여성이 차별받지 않게 그런 제도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 많이 여쭈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서 그것이 예산으로 정책으로 그리고 제도화로 착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책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7월 1일부터 그 이혼한 가정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후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제도가 제가 2012년에 처음 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3번의 개정안을 통해서 하고 이번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소득 150%인 가정에게만 지원합니다. 전체 다 해서 5만여 한부모 가족인데요. 그 가족 다에게 저는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건데요. 이 모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가족에게 나라가 선 지급하고 후속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과 긴밀하게 상의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육비 선 지급제가 일각에서는 그것을 혹시라도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무엇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급 신청 사례라든지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 완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완화했을 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것인지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의원님과 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책임지고 전면 모두에게 선지급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몇만 원만 좀 보내면 그 후 구상권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양육비 꼼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불이행을 해야지 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라 여겨져서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든든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이제 더 이상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양육비는 너무 작습니다. 그 어렵게 사는 가족들이 나라가 책임져주고 나쁜 짓을 하는 다른 한부모에게는 나라가 책임을 구상권을 확실히 묻고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갖추면 좋겠다 생각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리 의원입니다. 갑질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만 해도 해당 부처에 대한 전문성 검토, 정책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성노 후보가 장관 지명되는 이후 우리 국회의원 복도가 갑자기 수근수근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저렇게 조신하고 얌전하게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외치던 강성노 후보자의 쓰레기 분리수거, 병기수리 보좌진 갑질 뉴스가 방송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저기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 저희 의원실 MZ세대 보좌진들이 야
너도 그렇게 일하냐? 라는 문의 전화를 받는 모습이 안타깝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여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적인 의무가 아닌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입니다. 후보자님,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 나와 버리라 한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다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님, 앞뒤 시간 맥락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다리 있습니까? 위원님, 앞뒤 맥락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쓰레기를 반성을 들고 드립니다. 나와서 쓰레기 분리를 보좌진들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자, 설명을 사진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증거 사진 속 엘리베이터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후보 자택 엘리베이터가 맞습니까?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엘리베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이다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 증거물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다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아니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는 거짓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방송에 의하면 아니 예 아니오로 다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방송에 의하면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일체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럼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하시죠.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일상적으로. 박스를 닦으면 스프 먹고 스프 남은 거, 남겨 시켜 먹고 남겨 나가는 거. 뭐 일반 쓰레기 뭐 다 섞여 있었으니까요. 자기 직원한테 그런 걸 시키나? 군대도 시키지 않는 일들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방송에 나간 이후에 국회 보좌관들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는 추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째, 가정가구 구매 시 견적 비교 뽑아오기,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지시한 거, 호캉스 본인이 하고 픽업하라고 차대기 시킨 거, 대리 갑질 지시도 모자라서 10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용문자, 고함, 보안구역 내 의전 요구, 이러한 의혹 보도와 SNS 제보에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 허위입니까? 위원님, 질문하실 3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이냐 아니냐, 어느 부위가 허위냐. 위원님,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30초 드렸습니다. 시간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30초 안에 설명을 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으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일 관련해서는 가사 도우미가 없었다고 그래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랑 방송이 다 거짓이란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해 제가- 주세요. 거짓입니까? 발언을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거짓입니까? 위원님, 발언을 그러면 이어갈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 서범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바로 거짓말 하신 거 제가 예. 예. 법적 조치 말한 적 없다 했는데 여당 의원님들께 자료 메시지 보낸 것 중에 3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2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이렇게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나는 법적 조치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당 의원들께 이 자료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 오픈된 이런 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까요? 그리고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어디가 허위인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십시오. 예, 지금 답변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려 했는데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주십시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해당 자료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 집에 오시는 이모님과 저희 아이는 굉장히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불똥이 저희 아이에게 그리고 이모님께 튈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저희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관련 자료는 모두 열람을 시켜드렸습니다. 회의 직전에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그 사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촬영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예.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예, 바입니다. 예.